커뮤니케이션 이론의 챕터 23 뉴미디어에 대해 설명드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박지수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무엇이 뉴미디어를 만들고 올드미디어와는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이러한 미디어의 차이를 정의하는 것은 어려운데 새로운 미디어, 즉 뉴미디어라는 것은 인터넷과 같은 기술의 발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책의 내용인 컨버전스 컬처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번 챕터에서 설명하는 뉴미디어의 특징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화, 두 번째는 쌍방향성, 그리고 세 번째는 네트워크의 의존입니다. 먼저 뉴미디어의 첫 번째 특징은 디지털화입니다. 이전엔 LP나 테이프로 저장됐던 미디어 컨텐츠들이 0과 1로 이루어진 디지털로 변환되며 다양한 형태로 저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화를 통해 네트워크에서 보다 빠르고 넓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화는 융합을 만들어냈고 이제 하나의 기기를 통해서도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나중에 얘기할 미디어 컨버전스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미디어의 특징 그 두 번째는 쌍방향성 또는 상호작용성입니다. 미디어는 더 이상 일방향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고 상호 간의 쌍방향적인 소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뉴미디어에서 소비자와 생산자의 구분은 없어지고 누구나 콘텐츠의 소비자와 생산자가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뉴미디어의 세 번째 특징은 네트워크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네트워크는 사람들이 이전엔 하지 못했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쉽게 소통하고 논의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미디어 네트워크는 사람들의 공간과 시간의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새로운 기술들은 전 세계의 사람들을 연결시켜줬고 이는 공간을 더욱 좁게 인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모든 것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언제든지 가능하게 되었고 이제 시간 또한 초월적인 시간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서 말한 뉴미디어의 특징을 기반으로 교재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책은 헨리 젠킨스의 컨버전스 컬처입니다. 이 책을 통해 헨리 젠킨스는 미디어 융합이 단순한 기술적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산업, 문화,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헨리 젠킨스에 따르면 컨버전스 컬처는 올드 미디어와 뉴 미디어가 충돌하고 풀뿌리 미디어와 기업 미디어가 교차하며 미디어 생산자의 힘과 소비자의 힘이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문화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TV나 신문, 라디오와 같은 올드 미디어와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대표되는 뉴 미디어가 공존하면서 발생하는 컨텐츠의 생산, 소비 양식의 변화입니다. 다양한 미디어 컨텐츠는 이렇게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 사이를 흘러다니면서 조금씩 변형되는데 이 과정은 미디어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에 크게 의존해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컨텐츠를 변형, 가공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소비하게 됩니다. 책에서 저자는 사악한 버트라는 사례를 보여줍니다. 이는 참여 문화의 한 부분으로 디지털화된 뉴미디어를 통해 유포되었으며 미디어 소비자로 하여금 생산자가 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콘텐츠를 전 세계적으로 유통시키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앞서 말한 컨버전스 컬처가 기반을 두고 있는 3가지 개념 간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로 미디어 컨버전스, 참여 문화, 집단 지성입니다. 먼저 미디어 컨버전스라 하는 것은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에 걸친 콘텐츠의 흐름, 여러 미디어 산업 간의 협력,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엔터테인먼트를 경험하기 위해 어디라도 기꺼이 찾아가고자 하는 미디어 수용자들의 이주성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미디어 컨버전스는 소비자로 하여금 새로운 정보를 찾아내고 서로 흩어진 미디어 컨텐츠 간의 연결을 만들어내도록 촉진하는 문화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미디어 컨버전스는 단순한 기술적 융합이 아니라 여러 미디어 체제가 공존하고
미디어 콘텐츠가 유동적으로 흘러다니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헨리 젠킨스는 수많은 기기가 단 하나의 단일 기기로 통합되면서 모든 기능을 포함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블랙박스의 오류라고 지적합니다. 미디어란 단순한 기술적 전달 체계가 아니라 그 기술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문화적 활용의 집합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미디어가 다양해지면서 미디어와 컨텐츠의 1:1 대응 관계 또한 다대다 관계로 변화했습니다. 컨텐츠는 더 이상 하나의 미디어 플랫폼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다른 미디어로 이동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드라마는 TV로도 제공되지만 인터넷을 통해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시청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로 드라마를 가져와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방식으로 컨텐츠를 향유합니다. 이렇게 드라마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예측하며 평가하는 등 능동적인 소비 행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컨버전스 컬처의 기반이 되는 것은 참여 문화입니다. 참여 문화는 미디어 콘텐츠의 순환이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매우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수동적 미디어 관계성이라는 개념의 대조적인 개념입니다. 미디어 문화 관점에서 참여 문화는 소비 문화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현대사회의 미디어 이용자가 단순히 미디어 콘텐츠의 소비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콘텐츠의 생산 과정에도 기여하고 참여하는 이른바 생산 소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를 구체적으로 일반 시민이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힘입어 미디어 콘텐츠의 저장, 해석, 전유, 변형, 그리고 재유통 과정에 참여하는 문화라고 정의했습니다. 참여 문화의 등장은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지속적인 발전과 이에 대한 접근성 향상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특히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미디어 콘텐츠의 생산에 필요한 재료, 즉 이미지, 동영상, 사운드 등 이른바 미디어 객체들을 거대한 미디어 아카이브인 인터넷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된 것도 주요한 요인입니다. 최근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인터넷 기반의 사회 네트워크 서비스, 즉 SNS의 등장은 참여 문화의 절대적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버전스 컬처의 기반이 되는 것은 집단 지성입니다. 세상에는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한 사람이 자신의 머리 안에 담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소비하는 이 미디어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컨버전스는 소비자 개인의 두뇌 속에서 그리고 다른 이들과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집단 지성입니다. 책의 저자인 헨리 젠킨스는 팬덤 문화에 대해 팬덤은 문화적 실천을 통해 집단 지성을 구현하는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팬덤 구성원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팬덤 대상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협력적으로 생산하고 공유합니다. 이를 통해 집단적으로 의미를 해석하고 토론하고 공유하는 모습은 집단지성의 현실적 구현 방식을 보여줍니다. 앞선 뉴미디어의 특징과 함께 헨리 젠킨스가 말하는 컨버전스 컬처, 융합문화와의 관계를 모델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의 뉴미디어의 특성인 디지털화, 쌍방향성, 네트워크는 컨버전스 컬처에 영향을 미치고 서로 상호작용합니다. 컨버전스 컬처의 기반을 구성하는 미디어 컨버전스와 참여 문화, 그리고 집단지성 또한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컨버전스 컬처, 즉 뉴미디어를 통해 나타나는 융합문화는 뉴미디어가 올드미디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충돌을 통해 융합함으로써 매우 복잡한 방법으로 상호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미디어 컨버전스, 참여문화, 집단지성을 통해 사회의 새로운 형태, 새로운 삶의 방식, 그리고 사회 내의 새로운 힘의 구조를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뉴미디어의 특징과 함께 컨버전스 컬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